안녕하세요. 중국 뉴스 해설의 이 박사입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 워싱턴에서는 제13차 미중 무역 협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을 류호 부총리가 예방한 자리에서 류호 부총리는 시진핑 주석의 친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의가 아주 역사적인 성과를 낸 협의라고 하면서 1단계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번 협상의 결과가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그리고 1단계 합의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Substantial Phase 1 Deal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뒤에 Phase 2, Phase 3 같은 게 있겠죠. 2단계, 3단계 같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3단계가 더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의 틀은 이번 1단계 합의를 포함해서 4단계로 이루어졌다고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류호 부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시진핑 주석의 친서를 건넸는데요. 류호 부총리는 이번에 특사 자격을 겸한다고 알려졌다가 출발 직전에 특사 자격은 가지지 않는다라고 변경이 됐었죠. 그것은 아마도 시진핑 주석의 특사 자격이라면 모든 것을 확정할 수 있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번에는 특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친서는 중국어와 영어 두 언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영어 부분을 백악관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시면 그 중에 제가 재미있다고 생각한 부분은 시진핑 주석이 당신과 내가 합의한 방향과 원칙대로 양쪽 모두에서 추진할 것을 희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한 부분이 있다는 뜻이고, 또 알려지기는 5월 초에 협상 결렬이 일어나고 나서 지난달까지 30회 이상의 전화 통화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사이에서 일어났다고 알려져 있고, 또 그 통화는 매번 1시간 또는 1시간을 훨씬 넘는 그런 장시간의 통화였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사람이 이야기한 내용은 상당히 많고 또 폭도 넓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두 사람 사이에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서 류호 부총리가 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관측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합의는 구두상의 원칙적인 합의라고 하고, 양쪽 진영 모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문서화 작업은 4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고, 만일 순조롭게 문서화 작업이 완성이 되면 11월에 있을 APEC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서 서명하고 악수를 하는 그런 장면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번 문서화 작업은 중국 쪽에서 한다고 합니다. 지난번 협상 결렬 시 미국 쪽에서 보낸 최종안을 중국 쪽이 빨갛게 수정한 것에 따라서 이번에는 중국 측이 모든 문서화 도큐멘테이션을 하고 그것을 미국 측이 검토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1차적인 합의를 보았다고 알려졌을 때 미국의 주식시장은 급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정작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무역 협상 결과를 설명을 하니까 주식시장이 다시 조금 내려와서 312포인트 정도 상승한 것으로 마무리가 됐죠. 그것은 이번 협상의 구체적인 결과는 사실상 두 가지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미국의 농산물을 매년 4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 정도를 구매하기로 했다는 것이고, 미국은 이달 15일부터 추가 보복 관세 5%를 부과하기로 했던 것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슈들, 지적재산권, 시장개방, 물론 그 외에 환율정책,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서 상당히 의견이 근접했노라고 문우신 장관도 이야기를 했고, 라이트하이저 대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소위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는 이슈들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나 명쾌한 해석이 없기 때문에 두고 봐야 아는 게 아니냐 하는 관측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특기할 만한 사항이라면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는 것 정도죠. 따라서 지적재산권 보호, 금융시장 개방, 위안화 환율정책 투명도 제고, 강제적 기술 이전에 대한 조치, 합의 이행의 보증기구, 이런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계속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에 대고 이번 농산물 구매 규모는 역사상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했던 최고 액수의 2.5배를 넘는다. 따라서 이것은 역사적인 기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농부들에게 땅을 더 사고 잔업도 더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농담도 했지만 미국 매체들의 반응은 대체로 좀 냉소적인 것 같습니다. 이번 협상의 결과를 두고 미국의 언론들은 대체로 냉소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는
중국 측에서는 이번 협상의 결과인 농산물 구매에 대해서 한마디도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만일 이것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약속이라면 어째서 중국은 그 얘기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의심스럽다는 논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 취재 결과로는 4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라는 이 규모는 중국 정부가 미국 농산물을 구매하겠다고는 이야기를 했지만 중국 내의 수요에 부합하고 구매 조건이 적합하며 또 이행하는 시기도 2년에 걸쳐 있기 때문에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그런 약속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CNBC의 앵커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빅딜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전문가들은 스몰 딜, 미니 딜, 심지어 스키니 딜이라고 부른다면서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약간은 비아냥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미국인들도 잘 못 믿겠다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농민들도 이런 식의 발표는 작년에도 들은 적이 있다고 하면서 실제로 구매가 일어나야 구매하는 줄 알겠다. 아직은 뭐 못 믿겠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많다고 하고요. 트위터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대개의 경우 이번 약속의 실효성에 대해서 미심쩍어하는 글들이 많았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농산물 구매를 즉각적으로 할 것이고 이미 구매를 시작했다. 이렇게 또 트위트를 했죠. 실제 누가 옳은지는 지켜봐야 옳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CNBC의 매드만이라는 코너를 운영하고 있는 크레이머 같은 경우에는 이번 협상의 결과는 트럼프의 뚝심이 통한 것이다. 중국이 어떻게 버티든 간에 이렇게 점증되어가는 트럼프의 조치에 대항할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고 결국은 트럼프가 원하는 것을 주어야만 이 미중 협상이 끝날 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것 같다. 이렇게 트럼프를 두둔하는 트럼프의 성과를 인정하는 그런 여론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언론들이 이렇게 이번 협상의 결과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고 실제 중국이 구체적으로 약속한 것은 없으면서 미국이 2차 보복 관세만 철회해 준 셈이다 라는 그런 시각이 있고요. 또 그렇게 된 것은 최근에 탄핵이니 뭐니 해서 코너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여론을 환기시키고 본인에게 좀 더 유리한 여론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실질적 결과가 없으면서 홍보성으로 1단계 합의라는 것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꽤나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것에 비춰본다면 당연히 중국 쪽은 아주 좋은 성과를 얻었고 매우 기쁘고 이제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신나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우 이상하게도 중국의 언론에는 거의 보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민일보와 같은 대표적인 신문, 대표적인 매체에서 일체의 보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도가 된 곳은 두세 군데 전문지, 예를 들어 경제지라든가 뭐 이런 곳에 조그맣게 보도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읽어보면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로 약간의 사실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13차 미중 무역 협상이 진전을 이뤘다, 이 정도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단계적으로 가는 아주 큰 성과이고 그러나 앞으로도 어려움이 많고 극복해야 될 과제가 많기 때문에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주의하면서 가야 된다, 이런 식의 논조로 쓰여져 있습니다. 분량도 많지 않고요. 그래서 화교권 매체들은 왜 예상과 달리 중국의 매체들이 보도도 하지 않거니와 보도를 한다 하더라도 논조가 왜 이렇게 소극적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몇 군데 그 화교 매체들의 내용을 읽어봤습니다만 모두들 이상하게 생각할 뿐이고 내놓고 있는 의견이나 추측도 사실 매우 미약한 것이어서 오늘 여러분들께는 전달해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화교권 매체들도 그 이유를 몰라서 궁금해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류호 부총리는 항상 만면에 미소를 띠고 있는 것이 마치 전매 특허 같았는데 이번 협상이 끝난 다음부터는 웃음이 싹 사라졌다. 그리고 얼굴도 매우 침중하고 피곤해 보였다. 협상장에서 나와서 이동을 할 때 넘어질 뻔했다. 다리가 풀린 거 아니냐. 이렇게 류호 부총리가 웃음을 잃고 심지어 심리적 타격을 크게 받은 게 아니냐라고 관측을 하는 화교 매체들도 두셋 있었습니다. 물론 실제 상황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한 말을 보면 아직 문서화되지 않았고 시진핑 주석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미국에게 구두로 상당히 약속을 한 것은 있어 보입니다.
협상이 종료된 후에 여러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아직 이렇다 하게 결론을 낼 만한 이야기들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보량도 많지 않고 또 무엇보다도 미확정인 부분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불확실한 사항들을 가지고 추론하기가 어려워서일 것 같습니다. 단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본다면 이번 13차 무역협상의 합의문이라는 것은 그 규모나 구체성에서 비춰볼 때는 상당히 약소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이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과 같은 국내 정치 압력, 시진핑 주석의 경우에는 연이어 열어야 하는 사중전에 대한 부담, 이것 때문에 두 사람 모두 가시적인 정치적 성과물을 보여주어야만 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사소하지만 제 한마디 의견을 덧붙인다면 중국에서 이렇게 보도가 안 나오는 것도 이유가 있을 것이며, 그것은 아마도 이번에 료허 부총리가 들고 오는 결과물이 사중전회에 내놓기가 충분하다는 확신이 시진핑 그룹에게 없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물론 이런 사항들은 모두 추측일 뿐이고 미중 양쪽에서 조금씩 더 정보가 흘러나오면 보다 구체적인 윤곽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